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시작합니다. 지난 5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연정 구성에 최종 실패했습니다. 좌익적 시각으로 활동해온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이스라엘을 반인권 국가로 지정하면서 유엔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의 유효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난 5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의 마감 시한을 넘기면서 연정 구성에 최종 실패했습니다. 현지 매체는 네타냐후 총리가 12년 최장기 총리직에서 물러나 야당 지도자로 전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5월 4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 마감 시한의 자정을 넘기면서 연정 구성에 최종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르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5월 5일 차기 연정 구성을 시도할 인물로 예시 아티드 당의 당수인 야이르 라피드를 지목했습니다. 5월 5일 있었던 의회에서 야이르 라피드는 총 56표의 의원 추천을 받아 연정 구성권을 얻었고 앞으로 28일 동안 연정 구성을 시도하게 됩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야미나당과 라암당이 연합정부에 긍정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라피드가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시 아티드당의 야이르 라피드는 중도 정당인 야미나당의 당수 나프탈리 베넷과 몇 주간 협상을 벌여왔으며 베넷에게 총리직을 2년 먼저 수행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넷은 2년 만에 선거를 5번이나 실시하는 것은 단순히 나라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비상정부 수립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친 네타냐후 인물로 알려졌던 베넷은 이후 네타냐후의 경쟁자로 탈바꿈했고 최근 킹메이커로 급부상해 입지를 넓혀왔습니다. 한편 친 네타냐후 보수 진영은 범보수 성향인 베넷이 라피드와 연대하는 것은 이념적 배신이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악시오스는 네타냐후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베넷과의 범보수 연대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4월 29일 발표된 채널 13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3%가 반 네타냐후 블록인 라피드 베넷 연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네타냐후와 베넷 연대에 대한 지지도는 응답자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현지 매체는 라피드와 베넷이 연정을 구성하더라도 정파 간 이념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절체절명의 순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이스라엘 정치 문법을 이해한다면 네타냐후의 저력을 무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좌익적 시각으로 활동해온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이스라엘을 반인권 국가로 지정하면서 유엔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가 이스라엘을 인종분리주의 정책을 자행하는 반인권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과거 흑백 인종분리 정책을 자행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빗대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해 현대판 인종분리 정책을 자행하는 반인권 국가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이스라엘을 유엔의 반인권 국가로 제소하면서 무기 수출입을 제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 포스트는 국제인권감시기구의 이번 조치가 이스라엘의 정당성 훼손 및 국가 존립을 부정하기 위해 벌이는 반유대주의 캠페인의 일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report is nothing more than a fabrication of fantasy, misstatement, and misrepresentation, which is fundamentally anti-Semitic because it's designed to delegitimize the Jewish state. 설상가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보좌관으로 BDS 운동 전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BDS 운동은 이스라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불매하고 투자를 철회하며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에 대한 군사점령 및 인종차별의 책임을 물어 이스라엘 제품뿐만 아니라 친이스라엘 성향의 기업을 불매하고 투자를 금지하는 국제적 반유대주의 운동입니다. 새로 임명된 사라마곤 인권보좌관은 BDS 운동가로서 유대인이 서한 지구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보이콧할 권리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5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가족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한 이스라엘 남성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청은 성명을 통해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사건은 강도미수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자 유가족들은 이번 살인 사건이 단순한 강도미수가 아닌 고의적 반유대주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용의자들이 가방과 지갑 등의 금품을 가져가지 않았고 단순히 살인만 저지르고 달아났다며 강도 혐의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유대인 혐오 발언을 외치는 것을 주변 이웃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고드는 긴 수염과 함께 키파를 착용하고 있어 유대인의 정체성이 극명히 드러난 상황이었다고 가족들은 설명했습니다. 반유대주의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유대인 혐오와 조롱이 마치 주류 오락의 일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19 면역 증명서인 그린패스의 유효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한편 브라질과 칠레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에게 발급되는 그린패스의 유효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지난 2월 도입한 그린패스 제도는 백신 2회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에게 발급되며 그린패스의 기존 유효일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감염률 하락세와 백신의 보호력 등을 점검했다며 보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그린패스의 유효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그린패스의 유효기간을 일괄적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부 고위관리인 최지레비는 백신이 우리를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해 기쁘다면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계속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월 6일 기준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총 인구의 54%인 506만 명이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명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서 브라질과 칠레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보고된 브라질과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이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은 최근 해외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며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1건, 칠레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2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보건부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최근 19건이 추가돼 총 60건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확인된 41건의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중 4건은 백신 접종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면역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염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